지금 연해주일 때는 러시아 역사이거든요. 그러나 그 이전에는 청나라의 영토였었고요. 그 이전에는 발해 영토, 그 이전에는 일부가 고구려 영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고국에 들어와서 오늘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어제 다른 분야 전공자들과 식사를 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당연스럽게 우리 역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지식인들, 특히 교수들은 우리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오해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잘못된 역사 이해가 옳지 않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지식인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역사가 중요하지 않다면 왜 주변국들이, 특히 중국이 세계의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 주변국의 역사를 왜곡하겠습니까? 우리를 대상으로 한 동북공정,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서북공정, 그리고 티벳을 대상으로 한 서남공정, 그 밖에도 해양공정이 있고요. 특히 몽골을 대상으로 한 몽골공정도 있습니다. 어제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원나라의 역사였습니다. 원나라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인가, 몽골의 역사인가? 이것이 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한 내용인데요. 아마도 고구려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즉, 고구려 연관된 동북공정, 그리고 몽골과 연관된 이 공정, 이것이 거의 유사한 궤에 있다고 보고 저에게 답변을 요구한 것이죠.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의를 합니다. 원나라는 대몽골 울루스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제국을 가장 단시일 내에 완성한 것이 바로 몽골 제국입니다. 몽골 울루스. 중국 역사에서는 원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1271년부터 1368년까지니까 100년이 채 안 되지만 정말 그들이 이룬 성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비단 정적인 제국뿐만 아니라 제가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요, 바로 문화라는 겁니다. 유라시아 문화를 거의 하나로 유기적으로 통일적으로 만든 데 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원나라 멸망한 직후에 뒤를 이어서 북원이 그래도 오랫동안 몽골 지역에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나라의 역사는 어느 나라의 역사입니까? 당연히 중국의 역사이죠. 왜 그러냐면 현재 중국 역사 속에 편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원나라는 중국으로 개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연해주일 때는 러시아 역사이거든요. 그러나 그 이전에는 청나라의 영토였었고요. 그 이전에는 발해 영토, 그 이전에는 일부가 고구려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 영토니까 러시아 역사에 들어갑니다. 동시에 청나라의 역사이기도 하고 중국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역사이기도 한 것이 바로 연해주일 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것이죠. 원나라 역사는 당연히 몽골의 역사입니다. 저는 더 확실하게 더 비중을 두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이유를 시작을 할까요? 첫 번째는 건국의 주체를 말씀을 드리는데 당연히 건국의 주체는 바로 몽골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소수의 병력으로서 파죽지세로 전투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현재 중국 지역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유라시아 세계 전체를 정복했었죠. 그렇다면 그 국민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유라시아 전체의 세계가 원나라 또는 몽골 제국의 구성원들이었었고요. 지금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되겠는 원나라의 백성들은 좀 다릅니다. 그들은 정말 한족들인가? 그렇지 않죠. 당연히 일부는 한족들이겠습니다만은 다양한 종족들이 참여한 겁니다. 몽골 사람들이 있죠. 위구르 사람들이 있죠. 또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투르크인들도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서아시아라든가 심지어는 유럽의 일부 세력들도 이 대몽골 울루스에 포함이 된 겁니다. 당연히 원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름대로 역할했던 것이죠. 그리고 중국인 또는 한족으로 표현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국인, 한국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 그러니까 마치 현재 이전의 모든 것은 중국이라는 이름으로 통일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국이라는 것은 국가명칭은 근대 이후에 손문해에서 처음이 시작이 됐고요. 그 전까지 중국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냥 질서의 개념, 문화의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숱하게 많은 종족들이 허다하게 많은 나라들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할 수가 없죠. 다만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현재 중국의 구성원으로 대부분이 한족으로 됐다고 만들어진 표현인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제가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확실히 현재 중국의 해안가를 중심으로 했을 때 해야란 강이 있는데 그 이북에는 오히려 북방계 또는 동방계 종족들이 내려와서 정복국가를 세운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전 역사를 보면 딱 반 정도가 이민족에 의해서 정복국가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족이다. 그거야말로 정말 역사의 무지의 소산이죠. 아는 사람들이 잘 모르면서 자꾸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아는 척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되면은 동아시아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도 상당히 왜곡되거든요. 저는 가능하면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길 바라고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의 주체를 보는데요. 거의 원나라 100년 가까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원나라의 역할 또는 몽골 제국의 큰 역할을 정책 통일, 군사적 정복보다는 오히려 문화적 통일이라고 봅니다. 유라시아 문화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유기적으로 연관시켰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은 통일이 됐다는 겁니다. 주도한 것은 당연히 몽골인들이고요. 아시겠지만 그들을 도운 것은 위구르인들이 있었고 또 중앙아시아 사람도 있고 유럽의 일부도 있었고 그리고 다시 중국 내부의 지식인들이라든가 예술가들이 거기에 참여했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거기서는 서열이 분명하듯이 한족들은 상당히 낮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몽골인들이 주도가 돼서 한 원제국은 실질적으로 현재 중국 문화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전에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원나라를 통해 가지고 오늘날 중국인이 알고 있는 중국 문화의 실체 또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그 중국 문화가 상당히 많이 완성됐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이라는 것을 또는 중국 문화를 세계에 알린 것은 원나라거든요. 군사적으로 점령했고 많은 지역, 예를 들면 이란 지역에는 일한국부터 시작해서 특히 현재 러시아적의 킵차크 크한국, 그 밖에도 중앙아시아의 차가타이 한국, 또 동북쪽의 오고타이 한국, 이 모두를 포함하면은 실질적으로 모든 중심은 원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중국을 알린 것은 바로 원나라, 즉 몽골인들이라는 겁니다. 몽골인들이 세웠고 몽골인들이 주체가 됐던 이것이 바로 원나라거든요. 중국이나 한족들은 결코 동아시아 세계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물론 한나라 때 잠시 현재 중앙아시아의 동쪽의 일부 지역에 살짝 갔다 온 적은 있죠. 그리고 당나라 때도 살짝 갔다 온 적은 있지만 무관한 겁니다. 자, 5번째입니다. 몽골은 원나라를 건국하기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때로는 강력한 나라도 있었고요. 또 강국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투르크, 서북방에 있었던 유목민족인 투르크들과 연합했을 때는 막강한 힘을 발휘했거든요. 자, 제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실들을 말씀드리는데요. 꽤 오래전에 논문으로 발표한 것이기도 합니다. 중국 지역을 정복한 많은 이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몽골계 국가들만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동으라고 있었죠. 동쪽 오랑캐란 뜻입니다. 그리고 호는 흉노입니다. 그래서 진나라 때 디를린 한나라 초기까지는요. 동아시아는 이렇게 삼각구도로 되어 있었는데 중국 지역 그리고 서북방에 있었던 투르크국이죠. 흉노 그리고 동쪽에 있었던 정체불명의 동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정치 세력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동호가 강력했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동호는 흉노에게 묵툭 이게 선우죠. 격파당하면서 분열이 됩니다. 그때 나눠져서 나온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선비와 그리고 우한이 되겠습니다. 선비도 몽골계고요. 우한도 몽골계예요. 그런데 우한 세력들은 후에 주로 거란계통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지역 자체가 오늘날 서만주, 서북만주거든요. 그 다음에 북만주와 그 다음에 서북만주 지역에서는 선비족이 있었던 겁니다. 선비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선비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동호가 붕괴된 다음에는 사료상에 근거할 때 선비와 우한이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그 밖에 다른 종족도 있을 수가 있죠.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동호와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동호에서 분화가 된 선비, 우한 이 통해 종족들이 세운 정보관절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선비족 계열을 보는데요. 역사상에서 연나라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세력들은 대부분 선비족, 그 중에서도 모형부와 연관이 깊습니다. 전현, 후현, 그리고 고려 장수왕 때 완벽하게 멸망한 북연, 산동반도로 도망가서 잠시 동안 세워진 남연, 이거 선비족의 모형부입니다. 고구려 때 전기에는 굉장히 치열하게 쟁패전을 벌였었죠. 그리고 뒤를 이어서
현재 화북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란 나라가 건설을 했고 팽창하면서 엄청난 강국이 됐죠. 이 북위를 세운 사람들이 선비족의 일파인 탁발부입니다. 현재 흥월령 지역에서 내려와서 결국 이렇게 거대한 정복공조를 세웠는데요. 이게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강력한 나라. 그래서 그 당시 때 현재 북위가 있었고 그리고 남쪽으로 도망간 송나라 뒤를 이은 남조 국가들이 있었죠. 그리고 동쪽에 바로 고구려의 장수왕 때 그리고 문자명왕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오늘날 몽골 지방에는 유연이라는 또 하나의 선비적 계통의 거대한 유목국가가 있었죠. 이렇게 사각체제로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도망간 송나라를 지휘하고 동아시아에서는 이렇게 몽골계가 장악했던 것이죠. 훗날 북위가 멸망하면서 동위와 서위로 분열되고 다시 동위는 북제로 되고 서위는 북주로 되면서 약간의 혼선이 생기지만 그 이후에 수나라가 성립되는데 수나라가 바로 선비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대합니까? 400년 만에 전 중국 쪽을 통일했다고 평가되는 수나라를 세운 사람은 바로 선비제입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당나라가 성립됐을 때도 수나라와 친척 관계에 있던 것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당나라 때까지 선비적 계통이 주로 현재 중국 지역의 정복국가를 이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족은 어떻게 되죠? 실질적으로 한족은 일부가 도망가서 남쪽에 있었던 토착민들과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이란 체제 속에서 그냥 전체가 중국이라고 부르게 되니까 그들을 우리가 한족이라고 부르는 거고 스스로도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바르 한국이라고 있거든요. 아바르. 이거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558년부터 805년간 존속했으니까 얼마나 유럽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했겠습니까? 현재 발칸반도 일부죠. 그리고 롬바르디아 평원이니까 현재 이탈리아 반도의 북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도나우강 이북, 이쪽을 차지한 것이 바로 아바르 한국 또는 아바르 칸국이라고 그래요. 유연이 멸망했을 때 그 잔여 세력들이 서쪽으로 진군해 가면서 결국은 오늘날의 이렇게 발칸반도 지역까지 가서 세운 나라라는 겁니다. 명칭이 아바르 한국이에요. 왜 유연은 바로 임금도 칸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그들 세력과 거의 비슷한 일부가 카프카스 산맥에 있었던 다케스탄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한족 중심의 중국 역사가 아니라 이민족 중심의 중국 역사가 전개되고 그리고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주로 동방에서 내려온 집단들이라는 것이죠. 이때 동방이라는 것은 현재 만주 일대를 포함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현재 우리가 있는 한반도죠. 그리고 만주 일대 그리고 바다 여기를 저는 동방이라고 부르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그 지역을 북방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사실과 다른 겁니다. 현재 압록강, 두만강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북방이라고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거대한 음모가 있는 것이죠. 북방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흥을련 서북쪽으로 연결되면서 쭉 알타이를 넘어가는 북방 유목민족들의 터를 북방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들과는 지정학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다른 것이, 생태환경이 다른 것이 바로 동방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활동한 세력들이 우리가 역사상에서 얘기하는 선비족이라든가 거란족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원조선 그리고 고구려 바로 함께 우리 역사죠. 지도를 보여드립니다. 이거 제가 만든 지도가 아니라 중국 지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쾌하고 저와도 다른 해석이 있지만 유연의 영토를 보여주는 것을 구하기 힘들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연한 녹색으로 표시된 것이 바로 유연입니다. 왼쪽에 조금 보이는 것이 지금 바이카로스인데요. 유연이 이렇게 막강한 유목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위 북이죠. 남쪽으로 도망간 송나라의 뒤를 이어서 양나라가 있습니다. 이거 강력한 나라죠. 백제랑 교류관계가 활발했었고요. 그리고 고구려가 있는데 저는 고구려 영토를 이렇게 보지 않고 좀 더 넓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만주 전체가 고구려 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세요. 이런 구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북위를 가운데 두고 남쪽에 양나라 그리고 북쪽에 유연이란 유목국가와 그리고 고구려와는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었었고 특히 고구려와 유연은
북위를 가운데 놓고 이렇게 공동전선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북위 영토를 보는 건데요. 일시적인 겁니다. 바로 440년경의 영토를 보니까 남쪽으로 도망간 중국 세력들, 그리고 파란색으로 칠해진 곳이 북인데요. 이렇게 초콜릿빛으로 칠해진 것도 사실은 이것이 맞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내륙도 그렇지만은 현재 대만으로 표시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북베트남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영향권,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영향권에 들어간 것은 아니죠. 중국은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겁니다. 책봉관계라는 자기들 일방적인 관계를 갖고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이런 논리를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역사, 그리고 중국 중심의 우리 역사로 오해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런 식으로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많은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뒤를 이어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거란족입니다. 거란족은 그 이전에는 하나의 정치 세력 또는 준군사 집단으로 있었지만 국가를 만들지는 못했어요. 때로는 고구려에 복속되기도 하고 또는 고구려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런 관계에 있었는데, 드디어 거란족이 야율 아보기 때 갑작스럽게 성장하면서 발해를 공격해서 붕괴 또는 멸망시키고 세운 나라가 요 나라입니다. 요 태조가 야율 아보기죠. 현재 해와 이북에서 이 모든 영토를 요 나라가 장악했던 겁니다.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209년 동안 존속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영토를 한번 보실래요? 바로 이겁니다. 몽골족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의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유명한 바이칼호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해서 현재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이때 우리 고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국의 역사를 한족의 역사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카라키타이 카나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나라가 금나라에게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 직전에 야율 대석이 병사 50에서 200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을 거느리고 서쪽으로 탈출을 감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 제가 며칠 전까지 있었던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해서 큰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 나라의 이름은 카라키타이 카나테입니다. 즉 카라키타이는 검은 거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자는 흑요라고 부르는 겁니다. 카라키타이 카나테가 완성이 되고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유럽 사람들에게 중국 그러면은 키타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바로 이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란족들이 어마어마하죠. 자, 생각해 보세요. 발해와 쟁패전을 벌였고, 그리고 요소지방에서 있었던 거란족들이 이 나라를 세웠고 200년 이상 북중국을 지배했었고, 그 패잔병에 불과 50에서 200명에 달하는 세력이 서쪽으로 와서 현재 중앙아시아 전 지역을 정복해서 카라키타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이게 역사거든요. 이것이 원래 세계사의 움직임이에요. 우리는 반도사관에 젖어서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만든 지도가 아니라서 좀 아쉽습니다만은 보세요. 여기 카라키타이라고 되어 있죠? 검은 거란, 그리고 카나테는 한국이란 뜻입니다. 카나테. 보세요.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카스피에,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것은 아라레, 그리고 카라키타이라고 쓰여진 카라 위에 있는 검은 부분은 바라쇼. 이게 바로 카라키타이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 동아시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몽골 제국이 등장이 되는 겁니다. 칭기스칸이 이르러서 갑자기 화죽지세로 정복 활동을 펼치면서 대기 한국, 오고타야 한국, 차가타야 한국, 일한국, 킵차크 한국, 그리고 온나라, 이렇게 해서 거대한 대몽골 울루스가 되는데요. 이 몽골인들의 종족적 성분은 무엇일까? 당연히 이들은 몽골 시리에서 발전한 겁니다. 몽골 시리는 고구려가 존속했을 때도 있었던 부족 이름이고요. 이 시리족들은 고구려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었고요. 특히 부여랑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묘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시리는 선비족의 일파입니다. 그러니까 선비족의 일파인 시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시리족의 한 부족이 다시 몽골 시리고, 그리고 훗날 그것이 바로 몽골이 되는 것이고 징기스칸에 의해서 몽골 제국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랑 연관이 깊겠습니까? 몽골인들입니다. 몽골. 그리고 원나라는 1271년부터 1368년까지밖에 비록 100년이 채 안 되지만은 유라시아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었고요. 뒤를 이어서 북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 현재 사마르칸드를 중심으로 한 나라가 티모르 제국이죠. 그리고 몽골이 붕괴된 다음에도 많은 나라들이 전 세계에 있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한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죠. 시베리아의 어원이 되는 시베리 한국을 비롯해서 볼가강에 있었던 볼가 한국, 그리고 현재 러시아적을 240년 동안 지배했던 나라는 바로 킵차크 한국이죠. 그 밖에도 얼마나 많은 한국이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중심 핵이 되는 크림반도도 크림 한국이었었거든요. 우리 이런 역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라시아 대국에서 몽골 제국이 있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기 한족이 끼어들 여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원나라 멸망하고 비로소 명나라가 오랜만에 중국을 통일하고 한족 중심주의를 부르짖었고 그런 과정에서 생긴 소설책이 삼국지 연의 등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결국 만주적에서 일어났던 여진족에 의해서 다시 망하죠. 그 나라가 청나라예요. 그리고 청나라 말기에 반청 복명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이제 비로소 한족 중심주의 또는 중화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중국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 영토를 기준으로 해서 그저에 있었던 모든 역사는 중국 역사이면서 그리고 그 주체는 오로지 한족이다. 이런 엉터리 역사색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비단 몽골에 관한 문제, 티베트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직결되는 것이죠. 고구려 역사는 당연히 우리 역사입니다. 다만 언젠가부터 만주 일대를 우리 역사 영역에서 빼앗겼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요나라의 역사일 수도 있고 극나라의 역사일 수도 있고 청나라의 역사일 수도 있고 명나라의 역사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중국의 역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역사 영토였다는 사실을 빼앗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말하는 원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원나라는 중국의 역사인가? 몽골의 역사인가? 당연히 현재 중국의 역사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몽골의 역사이죠. 그러니까 제 입장은 원나라 역사는 몽골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중국의 역사이다. 이렇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해석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역사적 인식, 역사적 사고가 부족하면 경망스럽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